6월 달에 입사한 브라더스 키퍼의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6살 때 퇴소를 했어요. 네. 어쨌든 좀 늦은 나이에 그래도 퇴소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다 마친 다음에 퇴소해서 26세 때 퇴소를 했습니다. 네. 많은 나이인데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나와서 뭐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며 뭐 공과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너무 두렵고 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들이 많이 돼서 말 그대로 어른아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4년 차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아내의 오빠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이고요. 대전 토박인데, 그러니까 이제 브라더스 키퍼와 같이 협력하는 회사에 제 형님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동생의 남편도 보육원 출신인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 전에 뭐 아르바이트든 뭐든 이제 돈을 버는 게 저한테는 좀 목적이었거든요. 어쨌든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참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이 됐고,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좀 제 안에 있던 이런 외로움,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면서 저도 저랑 비슷한 사람들 좀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는 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네,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게 됐어요. 브라더스 키퍼를 알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살이처럼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고, 감사하지만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매일 고민이고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꿈꿔온 그런 삶의 의미도 좀 찾아가고, 실제로 친구들을 돕는 현장들에 계속 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뭘 기대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자신의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와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경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교육 파트를 맡으면서 식물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 있는 보호 아동이나 아니면 그룹홈이나 지역 아동센터 이런 친구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교육이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벽면 녹화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들려오는 피드백들을 받았을 때 그때가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식물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또 이제 제 닉네임이 율마인데요. 그래서 율마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뻐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또 이 친구들에게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때 되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언제였는지 아마 대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사귀던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를 소개해주러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남자친구 무슨 남자친구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저한테는 좀 되게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내가 거절당할 이유가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꼈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센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어 약간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또 하시니까 이제 제 스스로 더 작아진 거죠.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막 이런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드러내려고 했었고 이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죄나 뭐 범죄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했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때 참 많이 울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또 봐주고 대해주는 많은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지금의 또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네, 제가 많이 진짜 회복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맞았는데 지금 되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어쨌든 그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그 상처의 순간도 결국 그게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인 거고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했던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편견이 가진 분들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지적받거나 좀 너 왜 인정받지 못하는 말들을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들이 저를 좀 살아나게 했던 것 같고 너 잘하고 있어. 넌 진짜 너 소중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가슴 통증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몸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는 잘 몰랐는데 심리 상담을 한번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쨌든 어릴 적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면서 제 안에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는 계속 느끼고 있는 게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노를 잘 안 하고 예스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서운하다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저를 버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고쳐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듣고 싶었던 아까 그 말 여쭤보신 부분이랑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해줬던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난 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운함은 서운함이야. 나 너 이거 서운해. 너한테 이거 서운한데 근데 널 버리진 않을 거야. 이 말을 해줘서 제가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저기 나가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같이 나가신 건 아니었고 따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리고 좀 집에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 분씩 따로 나가셨어요.
따로 나가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사니까 뭔가 형으로서 이게 부담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어린데 사실 나도 그냥 형 동생으로만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저는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의 어릴 적에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그 어린아이를 계속 성인 때까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어른인 척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떤 한 이제 교회 목사님 통해 가지고 조금 돌봄을 잠시 받았어요. 돌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저희를 이렇게 생활한 건 아니고 저희는 집이 따로 있고 따로 집을 구해 주셔서 거기서 살고 이제 관리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희가 뭐 어린아이들이라 집 관리도 안 되고 뭐 집에 설거지도 안 되고 막 쓰레기도 많고 엄청 지저분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동사무소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육원으로 가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그 기대랑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 두 감정은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미래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알면 기대도 안 되고 두려움도 없는 거, 어차피 아는데 두려울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두렵고 또 모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 자신이 좀 회복되면서 또 이곳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많은 동생들을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거고 친구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 지원을 할 텐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두려움 많았던 과거를 조금 지울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미래를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일단은 그 퇴소 당시 생각해 보면 아는 게 아까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퇴소 전에 좀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제 저는 질문을 잘 하질 못했어요. 주변한테 도움 청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쨌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런 토론, 100분 토론 같은 영상 속에서 봤던 건데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복지 제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나중엔 조금 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뭐 LH 주거 지원 관련된 제도라든지 또 많은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활용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자기를 너무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많이 삭제를 좀 시키면 좋겠고, 네. 이것만은 하자.
라고 하고 싶은 건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경험한 건데 싫은 소리 한 번 들었을 때 한 좋은 소리를 10번 들어야 이게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여기 브라더스 키퍼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게 될 그 동생들을 계속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고, 네, 그거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꿈이자 목표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좀 제가 CCM 가수기도 하거든요. 제가 활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음원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막 유튜브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또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제 삶의 스토리와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그 위로를 전해줬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제 목소리를 가지고 또 계속 그런 일들도 같이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꿈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를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부를게요. 그러면 네.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엔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우와. 떨리네 아주. 엄청 잘하시네요. 음원 그러니까 좀 이런 멘토링이 좀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부모는 있는데 같이 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근데 그런 좀 사회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이 좀 있다면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정말 안 좋은 길로 가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존감을 높여서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들이 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